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죠. 흔들리지 말고 꺾이지 말고 한 번 정한 길은 무조건 밀고 나가라.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세상은 유연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유연하다는 거 유약하거나 흔들린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부러지지 않고 다시 펴지고 그리고 필요할 땐 방향을 바꿀 줄 아는 힘일 텐데요. 자, 매일 예상 못한 상황과 마주치고 계획은 틀어지고 사람은 또 달라지고 내 마음조차 어제와 같지 않을 텐데 그럴 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삶의 문제를 단단함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유연함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 마음을 살짝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유연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유연하고픈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라라유. 오늘도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편이세요? 좀 단단하고 우직한 편이세요? 아니면 우리 흔히 요즘에 진짜 애자일한 그런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이 유연함의 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 그 미국의 조직 행동학자라고 하는데요. 수잔 애쉬포드라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유연함의 힘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 변화는 어찌 보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험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에 제가 밑줄을 쫙 긋게 되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쵸, 결심은 좀 거창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의 그 발걸음은 조금은 무겁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겁다 생각하지만 마시고 작은 실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6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6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반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무쪼록 네, 뚜벅뚜벅 건강하게 하루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애덤 브라이언트는 뉴욕타임즈의 일요판에서 코너 오피스라는 칼럼을 오랫동안 담당했다. CEO나 임원의 사무실을 뜻하는 칼럼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브라이언트는 매주 CEO를 인터뷰했으니 조직의 고위급 리더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꼽는 리더십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학습을 향한 의지다. 그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CEO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직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코너 오피스, 즉 CEO의 전유물 같은 전망 좋은 사무실로 직행하는 확실한 길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그런 가정 자체를 뒤엎는 대답을 들려준다. 누군가를 조직의 꼭대기로 올려보내주는 확실한 경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오히려 CEO들이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오늘날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브라이언트의 통찰에 공감하고 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다. 직무의 종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마찬가지다. 조직에서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을 때도 지역사회나 가족 그리고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을 때도 그렇다. 서던 캘리포니안 대학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모건 맥콜 주니어는 2010년 리더십 개발에 관한 최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증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울 때
더 많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조직이 학습 친화적인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든, 조직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지원하든 그 기회를 활용해 성장할지 말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이 결론을 보고 약간 위축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거나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각자가 막대한 자기 주도권과 힘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회사가 잠재력 큰 제목이라며 당신을 미래의 리더로 인정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도전적인 해외 근무나 부담도, 보상도, 큰 전사적 프로젝트를 맡겨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 중이든 그것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게다가 이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든 업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든 생전 처음 리더가 된 신임 관리자든 심지어 경영자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던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당신은 일상의 경험을 활용해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능력을 진일보시킬 기회와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배우고 싶다는 단호한 의지. 어떤 경험에서든 반드시 의미를 이끌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다. 자, 방금 읽어드린 글은요. 제가 앞서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의 저자, 수잔 애쉬포드의 책 유연함의 힘 그 책에서 이 책을 시작하는 서론에서 한 꼭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무엇을 경험해서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든 그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끄집어내겠다는 그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그야말로 학습 마인드셋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힘이 바로 유연함의 힘이고 그 유연함을 얻기 위한 6단계 기술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중심의 목표를 선택을 하래요. 그게 바로 유연한 목표 설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작은 실험들을 많이 실행하래요. 그러니까 작은 시도들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feed forward, feed back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배우라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 경험 뒤에 숨은 의미가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성찰하라고 합니다. 또한 불안함이 학습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감정 관리 잘하라고요. 네, 불안하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되 감정 관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되 그 마인드셋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고통이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조금은 내가 얼마나 크려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였죠. 하지만 이렇게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다시금 제 스스로를 정리하고 또 하나 성찰하는 그런 소중한 또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유연함의 힘
이라는 책을 또 오늘 전달해 드려봤는데, 자,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얼마나 유연하게 또 잘 보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통해서 소중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학습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